우리의 이야기는 콜롬비아 메델린의 가난한 빈민가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문화와 언어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서로를 찾게 됩니다. 한 사람은 먼 나라에서 왔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어두운 골목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들은 도전과 역경을 겪으며 사랑이 정말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매일 방문해주세요. 메델린, 콜롬비아에 처음 발을 들인 순간, 승호는 자신의 결정이 전혀 다른 삶으로 이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막 졸업한 그는 남미를 여행하며 새로운 땅을 탐험하고 기회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문화 탐방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었지만 이 여행이 그에게 상상도 못한 도전을 안겨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승호는 여행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여행 영상을 보고 책을 읽으며 다가올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메델린은 문화, 음악, 역사적 배경이 어우러진 도시로 유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 어두운 면이 존재합니다. 어느 늦은 오후, 해가 지고 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무렵 승호는 빈민가의 좁은 거리에서 홀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들과 구불구불한 골목들이 불안감을 자아내는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상한 소리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은밀한 시선이 그를 다른 세상에 던져놓은 듯한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 도시가 아직 이야기되지 않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한적한 골목을 지나가던 중 낯선 남자가 다가와 그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순식간에 지갑과 휴대전화가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승호는 당황한 감정을 느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도둑을 추적하려고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두운 곳에서 다른 손이 뻗어나와 그를 끌어당겼습니다. 승호는 그 상황에서 반응할 시간이 없었고 누군가 그를 다른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뒤를 돌아본 승호는 약 19세의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걱정과 결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카밀라였습니다. 카밀라는 메델린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자였고 한국어는 할 수 없었지만 몸짓과 서툰 스페인어로 승호에게 이 거리를 즉시 떠나야 한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페리그로소, 그녀는 말했습니다. 무이 페리그로소. 위험해, 매우 위험해. 그녀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카밀라는 승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집은 부서진 벽과 지붕으로 지어진 작은 집이었고 빈민가의 한 동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곳의 낡은 건물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자 승호는 카밀라가 준비한 간단한 식사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많이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녀의 친절함과 환대가 승호를 한결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호가 말했다. 그의 얼굴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카밀라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의자를 가리켰다. 대찬사, 쉬어.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한 수프를 끓였다. 승호는 조용히 앉아 카밀라의 작은 가족 사진이 있는 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 같았고 가난과 생계에 대한 걱정의 흔적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에서 승호는 그가 누구에게서도 본 적이 없는 강인함과 결단력을 느꼈다. 카밀라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행동과 눈빛을 통해 승호는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과 부족함, 그리고 미래를 바꾸려는 강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길거리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비추자 승호는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했다. 그의 일부는 이것이 잘못된 여행이 아닌지 의문을 가졌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카밀라의 삶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것 같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만 가질 수 있는 이야기와 연결고리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승호가 일어났을 때 카밀라는 아주 일찍 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테이블 위에는 스페인어로 적힌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부엌에서 필요한 것 있으면 가져가세요. 곧 돌아올게요. 카밀라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승호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스페인어로 간단한 쪽지를 남기며 그녀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 다음 날들, 승호는 이 빈민가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카밀라는 그가 좁은 거리에서 어떻게 다녀야 할지, 위험한 구역은 어떻게 피해야 할지를 알려주었고, 생명이 항상 위협받는 환경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공유해 주었다. 그는 또한 카밀라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그녀는 단지 가난과 싸우는 젊은 여성이 아니라 동네 아이들을 돕는 동반자이기도 했다. 승호는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자신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무관심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카밀라와 빈민가 사람들의 삶은 그에게 책임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본 것만으로 떠날 수 없었다. 카밀라의 친절은 그가 더 이상 여행자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승호와 카밀라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다. 카밀라의 작은 집에서 그는 여행 중에 만난 동료들로부터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을 느꼈다. 평화로운 저녁, 카밀라가 자신의 가족, 꿈, 그리고 그녀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승호는 그녀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며칠 만에 만났지만 그는 깊은 연결감을 느꼈다. 마치 둘은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의 관계는 변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승호는 카밀라의 작은 방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일어났다. 햇살이 창문 틈을 통해 약하게 비쳐 벽에 금이 간 곳을 비췄다. 그는 여러 나라를 여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빈민가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은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의 주변에 맴도는 듯했다. 하지만 승호가 설명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카밀라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평온함이다. 그 소녀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항상 강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준다. 그녀는 승호에게 삶, 사람, 사랑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열어주었다. 이상하게도 한국에서 꽤 안정된 삶을 살았던 승호는 카밀라의 가난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아침, 카밀라는 집에 없었다. 승호는 탁자 위에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스페인어로 쓴 메모였다. 필요한 것 있으면 부엌에서 가져가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승호는 갑자기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아직 그녀의 호의에 보답할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카밀라는 여전히 조건 없이 그를 도와주려 했다. 조용한 집에서 기다리며 승호는 자신이 카밀라의 세계에 빠져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처음 이곳에 온 목적을 잊고 있었다. 남미를 탐험하고 새로운 것을 찾고 경험하는 것. 그러나 단 며칠 만에 그는 메델린에서 본 삶이 단지 술자리나 살사, 춤의 열기와 활기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눈물과 땀, 그리고 희생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 카밀라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승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삶과 매일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카밀라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탁자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추기 힘든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나는 여기서 사는 그냥 한 소녀일 뿐이에요. 엄마는 밭에서 일하시고 동생은 멀리 학교에 다녀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요. 하루하루. 승호는 놀라며 말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카밀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완전히 행복하지 않았다. 가끔은 두려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엄마와 동생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살아야 해요. 계속 가야 해요. 카밀라의 말에 승호는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런 결핍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카밀라의 삶에서 보았던 것들은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과는 전혀 달랐다. 카밀라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승호는 그 소녀가 겪어온 인내와 희생을 느낄 수 있었다. 매일이 카밀라에게는 싸움이었다. 살아남기 위한 싸움, 가족을 가난의 깊은 구덩이로부터 지키기 위한 싸움. 너 정말 강하구나. 승호는 감탄하며 말했다. 카밀라는 가볍게 웃었다. 강하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날 이후로 승호는 자신의 삶과 여행의 목적에 대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카밀라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고, 그녀를 돕고 그녀와 함께 나누려는 사람으로 변했다. 그는 이제 이 삶을 외부에서 관찰하며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승호는 카밀라와 이곳 사람들을 돕기 위해 현실적인 일을 하고 싶었다. 비록 그 일이 작더라도. 다음 날, 승호는 카밀라와 함께 그녀가 참여하는 자원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빈민가의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단체였다. 비록 그는 스페인어를 잘하지 못했지만 그는 배우고 카밀라와 함께 그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이 음식을 받고 새로운 학용품을 받으며 웃는 모습을 보면서 승호는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를 깨달았다. 그러나 삶은 항상 쉽지 않았다. 승호는 매번 길거리의 구석에서 숨어있는 위험, 마약, 밀매 조직과 지역의 악당들이 만들어내는 위협을 점점 더 자주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와 카밀라는 자원봉사를 하러 가던 중 젊은이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자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호비를 요구하는 상황에 맞닥뜨린다. 카밀라는 진지한 표정으로 승호가 결코 잊지 못할 말을 한다. 만약 우리가 도울 수 없다면 방해하지 마세요. 그 말은 승호에게 강한 경고처럼 다가왔다. 이슬람계에서는 가난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장악하려는 악당들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 후 승호는 평소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사실 그는 무감각할 수 없었다. 그가 목격한 일들은 더 이상 자신의 모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계속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이 슬럼가의 사람들, 특히 카밀라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녀의 강인함과 싸울 줄 아는 정신은 그에게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정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은 긴 하루 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승호는 카밀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여기 남고 싶어요. 당신과 이 공동체를 돕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일 때 떠날 수는 없어요. 카밀라는 그를 바라보며 눈빛이 빛났다. 나도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여기에 와줘서 고마워요.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승호와 카밀라의 관계는 단순한 공감에서 더 깊은 것으로 변해갔다. 서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하지만 새로운 도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승호는 그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들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승호는 언제 정확히 그의 메델린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는지 기억할 수 없다. 아마도 그는 더 많은 시간을 슬럼계에서 보내며 아이들을 돕고 카밀라와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그의 삶은 가난과 위험으로 가득 찬 곳이지만 그곳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몇 주 후 상황은 점차 더 복잡해졌다. 승호는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날 오후 승호와 카밀라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하고 돌아가는 길에 한 무리의 젊은이들에게 갑자기 막혔다. 그중 한 명이 다가오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 것 하나도 안 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승호는 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그 짧은 순간에 그는 이들이 쉽게 다룰 수 없는 인물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카밀라는 즉시 승호와 그들 사이에 서며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줄 것이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었지만 승호는 그녀의 눈빛에서 걱정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다. 카밀라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는 것이 아니었지만
승호는 이제 막 온 사람이라 두려움이 가득했다. 이 사람들은 말을 통해 해결하려는 자들이 아니었다. 그중 한 명은 작은 칼을 꺼내 들고 다가왔다. 카밀라는 승호에게 조용히 있기를 신호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 그녀가 속삭였다. 침착하게 있어. 어두운 감정이 승호를 휘감았다. 그는 만약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가 그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는 카밀라가 이 사람들 앞에서 혼자 맞서게 두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갑자기 일어섰다. 단단하고 엄격한 모습으로. 넌 우리에게 뭘 할 수 있겠어?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자신감이 묻어났지만 불안도 함께 묻어 있었다. 젊은이들이 잠시 망설였지만 그중 한 명이 웃음을 터뜨렸다. 내 말이 맞다, 녀석. 네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여전히 승호를 노려보았다. 그 그룹은 승호의 말에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지만 그것은 단지 순간적인 일에 불과했다. 카밀라는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했다. 그녀는 승호의 손을 잡아 끌어 근처의 집으로 데려갔다. 빨리 가. 여기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그녀가 말하며 목소리는 불안했다. 승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갔다. 그들은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집에 도착했고 카밀라는 그들 뒤에서 문을 꽉 닫았다.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조용히 있었다. 승호는 문에 기대어 서서 여전히 떨고 있는 카밀라를 바라보았다. 이제 너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없어. 그가 말하며 진지하지만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카밀라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이 맺힌 눈으로 말했다. 난 무섭지 않아. 그녀가 대답했다. 그러나 목소리는 약해 보였다. 그냥 이곳은 항상 그래.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해. 항상 조심해야 해. 이런 집단들은 잃을 게 없어. 승호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꼈다. 그는 카밀라의 삶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가 위험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단지 여행객, 외부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이 동네의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다음 날 상황이 잠잠해졌을 때 카밀라는 승호를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갔다. 여기는 내가 아이들을 도와주는 곳이야. 그들은 우리 관심이 필요해. 그녀가 설명했다. 승호는 카밀라의 눈에서 확실한 결단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그녀는 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들이 아이들 사이에 서 있을 때 승호는 강력한 연결을 느꼈다. 그건 그와 카밀라 사이만이 아니었다. 아이들과도 연결된 느낌이었다. 한 아이가 승호의 손을 잡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 아이의 순수한 눈빛 속에서 승호는 이 아이들이 품고 있는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의 기회를 가졌다. 승호는 그 기회의 일부분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갱단의 위협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어느 날 승호와 카밀라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고 있을 때 또 다시 문제가 생겼다. 또 다른 젊은이들이 나타나 이번에는 단순히 위협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모든 것이 혼란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 순간 승호는 자신이 더 이상 그냥 외부인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카밀라와 아이들을 버릴 수 없었다. 이제 승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카밀라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일어설 때가 왔다. 그가 상상조차 못했던 이 세상에서 그는 싸울 이유를 찾았다. 승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점점 가까워지는 갱단의 젊은이들에 의해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카밀라의 손을 꽉 쥐고 그녀를 멀리 끌어냈다. 그들은 그들을 향해 도전적인 눈빛을 던지며 승호가 이해하지 못하는 위협적인 말들을 고함쳤다. 그러나 그 위험의 기운이 그들을 감쌌다. 우리는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승호가 속삭였다. 그의 눈은 옆에 어두운 골목을 바라보았다.
카밀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갔다. 두 사람은 위험이 가득한 거리에서 급히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승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지 마주할 대치 상황에 대한 두려움만이 아니었다. 그가 카밀라를 얼마나 깊이 걱정하는지 때문이었다. 그는 이 여자에게 다시는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해야 했다. 그들이 폐허가 된 집에 도착했을 때 승호는 문을 닫고 밖을 계속 살폈다. 멀리서 갱단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카밀라를 돌아봤다.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둘은 이제 이 공포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 카밀라. 승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를 여기서 벗어나게 도울 거야. 넌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어. 카밀라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 승호. 나는 이렇게 살아온 지 오래야. 이미 익숙해졌어.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 숨길 수 없는 슬픔과 불안이 묻어 있었다. 이 삶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그녀는 항상 강하게 살아왔지만 최근 몇 날 며칠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녀를 지치게 했다. 승호는 그녀의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고난에 맞서며 보여주는 강인함을 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녀의 마음을 잠식해가는 절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뭔가 해야 했다. 그는 떠날 수 없었다. 카밀라 없이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를 돕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강인함, 불굴의 정신, 그리고 맑은 마음을 사랑했지만 그녀가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까지도 사랑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없어.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해. 승호가 결단력 있게 말했다. 나는 너를 여기서 벗어나게 도와주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카밀라는 그를 바라보며 눈빛 속에 희망의 빛을 띄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그럼 네가 뭘 할 건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폭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 이 조직은 누구도 놓아주지 않아. 우리는 함께 할 거야. 승호가 대답했다. 나는 떠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나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고 어쩌면 우리가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떠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카밀라는 그를 바라보며 걱정으로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승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카밀라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그가 알기로는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는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어딘가에서 시작할 거야.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너 혼자 하지 않아. 내가 도와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승호는 공기 속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었고 비록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그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이른 아침의 번잡한 거리소리가 집 안으로 들려오기 시작하자 승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한국에 있는 한 옛 친구에게 연락을 했다. 그 친구는 그가 카밀라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또한 승호는 자신에게 맹세했다. 카밀라를 지켜주겠다고. 그녀가 그 폭력적인 사람들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 사이 카밀라는 자신이 겪어온 모든 것들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절망과 가난 속에서 살았지만 승호가 그녀에게 준 것은 어두운 밤 속의 한 줄기 빛이었다. 그는 단지 그녀가 생존할 기회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가 잃어버린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비록 그들 사이의 사랑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그들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승호는 카밀라를 보며
이것이 단지 갱단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새로운 삶을 만드는 전쟁이었다. 그들이 두려움과 부족함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삶. 승호와 카밀라는 메델린을 떠나기로 계획했지만 급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둘 다 실수 한 번이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카밀라를 위협하는 갱단의 사건은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고 승호는 그녀가 더 이상 혼자서 그 위험에 맞서지 않도록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랐다. 그들은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위험이 적지만 쉽지 않은 길이었다. 승호의 한국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지만 메델린을 떠나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했고 갱단의 사람들을 화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다. 그들의 모든 발걸음은 철저히 계산되어 있었다. 매일 승호는 카밀라에게 계획의 진행 상황을 알렸다. 그들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날들 속에서 승호는 카밀라와 자신 사이의 감정이 단지 친구나 공감이 아니라 희망과 결속이 가득한 관계임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그들이 슬럼가를 떠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승호는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다. 우리가 모든 걸 준비했어. 너희가 만날 장소에 와서 그들과 함께 가면 돼. 친구가 말했다. 카밀라는 승호 옆에 서서 전화 화면을 바라보며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너무 갑작스럽다는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었다. 한때 슬럼가에서 살던 소녀가 이제 이곳을 떠나 전혀 낯선 나라로 가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승호는 그녀의 망설임을 느끼고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어 부드럽게 위로했다. 우리는 괜찮을 거야, 카밀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을게.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승호가 그녀를 위로했다. 카밀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가득했다. 한국에 도착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다른 사회, 낯선 문화, 그리고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마주해야 했다. 그러나 승호의 눈빛에서는 그녀를 향한 확신과 믿음이 느껴졌다. 그들은 메델린을 밤늦게 떠나기로 결심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시간이었고 그것이 갱단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승호와 카밀라는 필요한 물건을 챙기고 짐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다. 카밀라는 마지막으로 엄마와 남동생에게 문자를 보내 집에 돌아갈 수 없지만 가능한 빨리 연락하겠다고 전했다. 밤이 되자 그들은 카밀라의 작은 집을 떠났고 각자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들은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며 가볍고 빠르게 걸어 발견되지 않도록 조심했다. 거리에서 들리는 소음은 점점 커져만 가는 것처럼 들렸다. 마치 그들이 실수할 것을 기다리는 듯했다. 승호는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계산하며 그의 마음속 불안감이 그를 더욱 경계하게 했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승호의 친구와 도와줄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 검은색 밴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빠르게 채 올라타고 메델린을 벗어나기 위해 달렸다. 슬럼가를 점점 멀리 떠났지만 안전함이 바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승호는 카밀라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승호는 그녀에게서 피로와 불안을 느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보았다. 그것은 희망이었다. 더 나은 미래가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이었다. 우리는 곧 여기를 떠날 거야, 카밀라. 승호가 속삭였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만 한다면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카밀라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평소와 달리 반짝이고 있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감동적이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난 이곳에서 벗어날 방법을 몰랐을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승호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의 미소는 마음속의 긴장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메델린을 떠났지만 그들의 여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니라 카밀라와 그의 삶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었다. 그들 앞에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적어도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차의 어두운 곳에서 도로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비추어 카밀라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이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첫 걸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비록 앞에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적어도 그녀는 승호와 함께 있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여행은 밤새 계속되었고 그들이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승호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긴 길이 남아 있었고 쉬운 도전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폭풍을 넘겼다는 것이다. 여러 밤의 걱정과 급한 발걸음을 지나 결국 승호와 카밀라는 안전한 곳에 도달했다. 그곳은 카밀라가 이전에는 꿈꿀 수 없었던 곳, 바로 한국이었다. 이제 카밀라와 승호의 미래가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넘어왔어도 그들은 도전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새로운 삶은 더 밝지만 여전히 걱정거리가 있고 아무것도 쉽지 않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을 막 나서자 카밀라는 도시의 현대적이고 깨끗한 모습에 놀랐다. 그녀가 예전에는 영화나 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것들, 넓은 거리, 고층 건물, 밝게 조명된 도로들이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카밀라가 낯설게 느낀 것도 있었다.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문화와 사회의 차이를 느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카밀라와 같은 새로운 것에 익숙지 않은 소녀에게는 조금 힘든 일이기도 했다. 맞아, 정말 다른 세상인 것 같아. 카밀라는 공항을 나서면서 승호에게 속삭였다. 주위를 둘러보며. 승호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들이 옳은 결정을 내렸음을 알았다. 그는 카밀라의 손을 꽉 잡았다. 너는 이곳을 좋아할 거야, 카밀라. 모든 어려움은 지나갈 거야. 우리가 함께 극복할 거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며칠 후 카밀라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어렵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승호는 단지 동반자가 아니라 그녀에게 한 단어 한 단어 가르쳐주는 선생님이기도 했다. 매일이 지나면서 카밀라는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비록 새로운 문화 속에서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승호는 항상 그녀 곁에 있었고 그 덕분에 카밀라는 점차 이 삶에 익숙해졌다. 카밀라는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점차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곳에서의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카밀라는 그녀가 메델린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소중한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다. 안전한 삶, 자유, 그리고 미래. 매일 승호는 그녀를 격려했다. 바로 이 격려가 카밀라의 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생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발전하고 자신만의 꿈을 꾸며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밀라는 이제 더 이상 빈민가에 살던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가진 여성이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집으로 가는 길에 승호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는 카밀라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눈 속에 있는 빛이 달라졌다. 그는 그들이 오랫동안 생각해온 것을 이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카밀라, 승호가 말을 시작했다. 너는 내가 삶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야. 너는 내가 싸울 이유를 줬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란 걸 알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 나는 너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너는 나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 카밀라는 승호의 눈을 바라보며 그가 그녀에게 준 진심과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가난과 폭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삶, 그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가졌다. 나도 그러고 싶어. 승호? 카밀라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한 가지는 알아.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는 내게 모든 것이야. 그때 승호는 무릎을 꿇었다. 그가 오랫동안 계획했지만 기회가 없었던 행동이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간단한 반지를 꺼내며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카밀라에게 청혼했다. 카밀라, 너는 내 아내가 되어줄래? 카밀라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승호의 사랑과 결단이 담긴 눈빛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주는 안전함과 사랑을 느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네, 나는 할게. 두 사람은 그곳에 서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알게 된 그 순간, 그들은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겼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비록 그들의 앞에 놓인 많은 어려움들을 맞닥뜨려야 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 카밀라의 손에 반지가 끼워지고 승호가 그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서로가 있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삶은 어두운 날들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희망과 믿음, 사랑이 가득한 여정이 되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친구들과 함께 이 영상을 공유하는 걸 잊지 마세요. 이로써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와 의미 있는 콘텐츠를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댓글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